뼈가 사라진 스케치. 네. 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 인사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비욘디에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내용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오늘 준비한 내용은 바른 자세 종합 세트라고 해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바른 자세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앉기, 그리고 바로 서기, 그리고 바로 눕기,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쉽게 바른 자세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서 조금 잘못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고 또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해볼 건데, 먼저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먼저 서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서기, 바로 선 자세가 어떻게 선 게 이제 바로 선 자세인가에 대해서인데, 중앙에 있는 이 그림이 이제 바로 선 자세이고, 그리고 좌측은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그리고 등이 굽어 있는 사진이고, 그리고 우측은 배가 앞쪽으로 튀어나오고 위에 목이 이제 거북목이 되어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이제 잘못된 자세들이죠. 특히나 좌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이 되시면 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지시면서 무릎을 펴게 되면 등이 앞으로 이렇게 쏟아지면서,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면서 점점 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자세가 되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할머니들 같은 경우, 어르신들께서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다음에 등이 앞으로 굽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고령 이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자세죠. 그러면 이제 바로 선 자세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흔히들 이제 꼿꼿한 자세가 바로 선 자세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맞습니다. 꼿꼿한 자세가 바로 선 자세이고, 그다음에 꼿꼿하게 앉은 자세가 바로 앉은 자세인데, 이 바로 앉은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앉은 자세, 바로 선 자세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브로콜리 먹는 보도콜리님은 전에도 여러 번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선 자세가 뭔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선 자세, 지금 사진 보시면 먼저 이렇게 제가 시범을 보이면서 사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진으로 찍어놨을 때 먼저 이런 식으로 가슴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쭉 해주시면서 가슴을 쭉 펴주시고요. 그리고 위를 봅니다. 천장을 보시고, 그리고 위로 나란히 하신 다음에 위로 몸 전체를 쭉 늘린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면을 본 다음에 팔만 내려서 차렷.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스트레칭을 약간 해주시고, 그리고 위를 본 다음에 팔을 위로 나란히 위로 쭉 늘려주신 다음에 정면을 보시고 팔을 내려서 차렷. 이렇게 하면 이게 바른 자세가 됩니다. 제가 진료를 보면서도 제가 환자분들한테 항상 이런 거 이제 시범을 보여서 환자분 따라해 보죠 하면서 같이 하면서 자세를 가르쳐 드리는데, 꼿꼿하게 펴라고, 꼿꼿하게 편 자세가 좋은 자세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다가 꼿꼿하게 펴세요 하면 이게 뒤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바른 자세를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만든 방법인데, 위로 보시고 위로 나란히, 그리고 위아래로 쭉 늘려주시고 앞을 보고 팔을 내려서 차렷해 주시면 꼿꼿한 자세가 됩니다. 근데
평소 때도 꼿꼿한 자세에서 늘 신경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세가 꼿꼿한 자세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아시는데 늘 구부정하게 이제 생활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좀 어색한 느낌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을 하시면 습관을 뭐 일종의 스트레칭이기도 하고 일상생활 하시면서 늘 자주 섰을 때도 앉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서 꼿꼿한 자세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시다 보면 아, 이게 바른 자세구나 하는 느낌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선 자세, 바로 서기였었고,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앉기입니다. 바로 앉기는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가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앉아서 이제 책상이라든지 키보드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죠. 그래서 바로 앉은 자세는 조금 더 복잡한데 간단한 것부터 이제 차근차근 짚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보시면 아주 대표적인 구부정한 자세죠. 저도 사실 이제 좀 자세가 되게 안 좋은 편이고 요즘에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진료 보면서 보여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평소에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자세를 잡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뭐 어릴 때부터 해서 저도 굉장히 이제 구부정한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뭐 책상에 대부분 다 이렇게 앉아 있죠. 뭐 교실에 가봐도 그렇고 학원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사무실에 가도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신데 우측은 이제 꼿꼿한 자세를 이제 표현한 그림이긴 한데 이 그림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이 우측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는데 등받이가 있는 의자보다는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저는 더 추천을 하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쓰신다고 하더라도 등받이에 기대서 앉는 것이 아니라 등받이는 뭐 살짝 쉴 때 기대는 정도이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이게 꼿꼿하게 앉은 자세인데 등받이에 기대서 앉지 마시고 허리에 힘을 주고 상체가 일자로 딱 앉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시면 이제 구부정한 자세, 왼쪽이 이제 꼿꼿한 바른 자세이고 중간에 있는 사진이 구부정한 자세이고 세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똑바로 꼿꼿하게 앉아보세요 하면 구부정하게 이렇게 있으시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앉은 자세가 꼿꼿한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좌측 그림과 우측 그림이 좀 차이가 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앉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바로 서기 이제 설명해 드렸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먼저 스트레칭, 가슴 스트레칭 하면서 가슴 좀 펴주시고 천장 보시고 위로 나란히 그리고 위아래로 쭉 늘려주시고 정면 보시고 팔 내려서 차렷 이렇게 하면 바른 꼿꼿한 자세, 바른 앉기 자세를 쉽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바로 선 자세와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무직이시잖아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책상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데 그 중간중간에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칭 겸 그 다음에 바른 자세 잡기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흥님께서 바로 앉았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게 어느새 또 구부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게 좋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자세로, 그러니까 선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거, 그리고 앉은 자세로 오랜 시간 작업을 하는 거, 이게 좋지 않다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같은 자세로 계속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어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몸에서 힘을 빼게 됩니다. 몸에서 힘을 빼게 되면서 점차 구부정해지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서 있을 때도 처음에 이렇게 꼿꼿하게 줌아웃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이렇게 구부정해지죠. 그래서 똑같은 자세로 30분 이상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중간에 이제 서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쪼그리 앉는 식의 스트레칭, 그리고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어서서 스트레칭, 자세를 같은 자세가 계속 오래 유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면 점점 몸에서 힘을 빼게 되고 구부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똑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좋은 자세를 유지를 하는 건 근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동에 대해서도 또 잠깐 언급을 할 텐데, 특히나 허리와 엉덩이 근력이 강한 분들께서 꼿꼿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원삼치님께서 코어 운동을 하면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네, 나중에 제가 설명할 운동도 코어 운동이고 당연히 코어 운동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슈로스님께서 자세 교정기라고 해야 하나? 코르셋처럼 입어서 등을 펴주는 장치가 있던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요렇게 이 어깨에 팔자로 끼워서 뒤쪽에서 이렇게 당겨주는 그런 요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저도 착용해 봤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착용해 본 건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의식을 하게 만들죠. 내가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가슴을 이렇게 펴게 잡아주는 효과도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앉기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앉은 자세. 제가 아까 등받이 기대는 것보다는 기대지 않고 앉아 있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 의자는 높이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줌아웃 좀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 되는데 이렇게 엉덩이를 의자에 끝까지 붙여서 엉덩이 위치를 의자의 끝보다는 약 3분의 2 지점 정도 약간 앞쪽에 앉으시고, 그리고 의자의 높이를 약간 높이시면 무릎도 좀 편안하고요. 무릎도 편안하고, 그리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있는 자세를 유지하는데 힘이 좀 덜 든다. 그래서 엉덩이 위치를 의자의 끝에 완전히 딱 붙여서 앉는 것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앉으시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데 좀 더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의자의 높이가 방금 보신 것처럼 높이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책상 높이와 모니터 높이인데, 책상의 높이는 뭐가 결정을 해주냐면 우리가 뭐 키보드 작업을 하든 안 그러면 이 글씨를 쓰는 펜으로 직접 손으로 펜 작업을 하든지 간에 이 팔꿈치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팔꿈치가 됐든 안 그러면 전완이 됐든 어느 한 부분을 책상에 지지를 한 상태에서 손을 사용을 하죠. 글씨를 쓸 때도 그렇고 타이핑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손 작업을 하더라도 이 전완에서 팔꿈치 사이의 어딘가를 책상에 지지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허리는 의자의 높이를 조절해서 허리는 꼿꼿하게 편 앉은 자세를 유지를 했는데, 사람마다 이 팔의 키가 다르고 이 팔꿈치 전완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책상, 요즘에 뭐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높이 조절할 수 있는 책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자의 높이를 조절을 했고 그 다음에 책상의 높이를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높이 조절이 되는 책상을 추천을 합니다. 그 책상의 높이를 조절을 해서 내가 작업을 하는 높이의 책상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왼쪽에서 보시는 이 그림이 그걸 설명을 하는 거죠. 요 팔꿈치 높이, 이 그림에서는
의자에 팔걸이가 달려 있고 거기에 팔꿈치 높이를 조절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조절하셔도 되지만 책상에 팔을 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책상 높이가 조절이 돼야 됩니다. 요즘에는 아예 책상 자체의 높이를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는 그렇게 그런 제품이 없던 시절에는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쫙 올라오는 책상 위에 얹는 판 같은 그런 제품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보다는 책상 자체가 높이가 조절이 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팔꿈치 또는 전환 높이에 맞춰서 책상 높이를 조절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은 모니터 높이가 되겠습니다. 팔을 높이를 조정을 했으니까 허리의 꼿꼿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가 등에서부터 목의 커브를 유지하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렇게 지금 이미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자기 책상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모니터가 더 높게 달리게 하는 거죠. 그냥 책상 위에 얹어 놓은 모니터가 아니라 그 책상 높이보다 좀 더 모니터가 높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보다도 저는 모니터가 좀 더 높은 걸 추천을 합니다. 아래를 향하는 것보다는 정면을 보는 것이 이 목의 커브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앉은 자세는 선 자세보다 이제 좀 많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고 그리고 엉덩이 위치를 조절해서 꼿꼿한 자세, 편하게 꼿꼿하게 앉을 수 있는 위치를 잡고 그리고 책상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 팔꿈치 높이를 조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니터 높이, 모니터를 보고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를 내 눈높이에 맞춰야지 전체적으로 좋은 자세를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앉은 자세는 바른 자세가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순서대로 맞추시면 어렵지 않게 바른 앉은 자세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 또 잠깐 들어온 거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거북목 박님께서 거북목을 치료하려면 꼭 병원에 가야 할까요? 핸드폰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새 거북목이 되어 있는데 고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북목을 교정하는 거는 대부분 다 운동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거북목이 이제 요렇게 되는 게 거북목이죠. 거북목인데 일상생활을 할 때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거북목은 어느 정도 바로 교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원인을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다. 원인을 제거를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자세를 신경을 쓰시면 꼭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운동이라든지 스스로 운동해서라도 거북목을 고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으니까 박님께서는 방송 나중에라도 앞부분 보시고 하셔가지고 바른 자세 잡는 연습 하셔서 고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미나님께서 일자로 반드시 자면 다리가 저리고 허리도 아파서 옆으로 세워 자는데 괜찮은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나님 질문은 나중에 이제 제가 바로 눕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거든요. 요거 들으시고 제가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바로 누운 자세, 바로 눕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눕는 데 있어서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똑바로 누운 자세, 그리고 옆으로 누운 자세,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바로 누운 자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베개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진은 누운 자세가 아니라 앉은 자세, 선 자세죠. 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냐면 어떤 베개를 써야 되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온라인에도 정말 많은 내용이 있고 하지만 또 잘못된 내용도 많고 해서 진료 보면서도 저한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뭐 주변 지인이라든지 뭐 방송이라든지 많이 궁금해들 하시거든요. 누웠을 때의 목과
머리의 위치가 이 상체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보면 이게 지금 누운 자세라고 생각을 하시면 등이 바닥에 닿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으로 바닥에 닿는 부분은 뒤통수거든요. 그러면 목이 상당히 떠 있다는 거죠. 등이 이렇게 누구나 뭐 라운드 숄더니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등에서부터 목 아래로 내려오면서 목 아래 부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곡선이 지고, 그 다음에 목에 커브가 있고 다시 뒤통수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하고 있죠, 사람 몸이. 그래서 누웠을 때 이 자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요 빈 공간이 메꿔져야 됩니다. 이게 베개의 높이와 베개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좌측이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베개를 베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뒤통수에 베개를 베시죠. 뒤통수에다 베개를 베시는데 요렇게 하면 목이 약간 앞쪽으로 꺾인 상태가 되는 거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깨와 그리고 목 뒷부분 빈 공간, 여기가 제일 이제 빈 공간이 깊죠. 그리고 뒤통수까지 베개를 이런 식으로 배 주시면 결과적으로 목 커브가 꼿꼿이 앉았을 때, 꼿꼿이 섰을 때의 커브와 같은 커브를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개를 어깨 밑에서부터 베셔야 돼요. 어깨 밑에서부터 목 그리고 뒤통수까지 베개를 받쳐줘야 됩니다. 어떤 베개가 좋으냐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아주 저도 정말로 많은 베개를 베봤고, 그다음에 정말로 많은 베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쿠션이라든지 정말로 많은 종류를 사서 저한테 맞는 걸 찾았습니다. 저는 찾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를 가지고 많은 베개들을 시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찾으셔야 되고, 원리는 같지만 일단 사람마다 체구가 다르고요. 그래서 여기의 이 깊이, 그리고 목에서 바닥까지의 깊이, 높이라고 표현할게요. 여기서 높이, 그리고 바닥에서 목 뒷부분까지의 높이, 바닥에서 뒤통수까지 높이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걸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정말로 이제 뭐 비싼 베개도 사보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뭐 마트 가면 요즘에 뭐 마트 굉장히 크고 온갖 상품들이 다 팔죠. 마트 가면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 되는 말랑말랑한 쿠션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쿠션으로도 테스트 해보고 해서 저는 최종적으로는 좀 말랑말랑하고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은 쿠션을 목 뒤에 베고자 합니다. 저는 그 쿠션이 말랑말랑하니까 위아래로 눌리면서 약간 어깨 밑으로 들어가지고 그리고 뒤통수까지 받쳐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쿠션을 목 뒤에 베고 이 자세를 만들어서 자죠. 그리고 호텔 가면 있는 베개들이 보면 이제 그 거위털이 들어가 있는 베개들이 있는데, 그 베개들이 사이즈가 있어요. 그 거위털 베개도 되게 좋다고 추천하는데, 꼭 거위털이 아니어도 거위털 베개하고 비슷하게 뭐 만들어져 있는 그런 뭐 다른 물질로 돼 있는 그런 베개들이 있거든요. 거위털하고 거의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그런 베개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데, 베개의 사이즈가 있어서 그런 베개들로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개를 선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목은 베개는 그렇게 베시면 되고, 무릎이 누웠을 때 약간 굽혀지는 게 좋습니다. 무릎이 약간 굽혀지면 고관절도 약간 굽혀진 상태가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다른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미나님께서 미나님께서 질문하신 거 여기서 이제 중간이지만 대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우실 때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시면 요 무릎 밑에 받치는 쿠션 또는 베개의 높이를 조절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해도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옆으로 누워서 새우잠 자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새우 모양으로
요런 식으로 누운 상태에서 요런 식으로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어서 주무신다라는 얘기인데, 누운 상태에서 구부정한 자세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앉은 자세, 선 자세에서 구부정한 건 이 허리와 경추와 요추에 몸의 하중이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좋지 않지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구부정하게 자시는, 주무시게 되는 건 척추에 크게 부담을 주진 않고요. 그리고 사람이 이 왜 옆으로 누워서 자게 되느냐,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웅크리고 자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에 엄마의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질 때요. 그때 만들어질 때 요렇게 된 자세로 만들어지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진다라 발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 발생 과정에서 사람 몸이 처음에 요렇게 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엄마 뱃속에서의 그 기억 때문에 잠잘 때 요렇게 웅크린 자세가 편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거 괜찮고, 그리고 좀 이렇게 구부정한 자세가 누웠을 때 되는 거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누운 자세,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눕는 자세가 어떤 게 바르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르게 옆으로 누운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환자분들한테도 이런 이제 대화를 하면서, 경험적으로도 제가 환자분들과의 경험에서도, 만들어낸, 결론인데,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냐면, 저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잡니다. 평소 때. 오른쪽 어깨가 아래로 가게 해서, 요렇게 된 자세에서 저는 평소 때 잠을 잔다는 거죠. 왜 이쪽으로 자냐? 이쪽으로 누워야지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으로 누워야지 잠이 잘 오고, 바로 누우면 잠이 잘 안 오고, 왼쪽으로 누우면 그나마 좀 나은데,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가장 저는 빨리 잠들고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누우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나는 옆으로 자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면 어깨가 아프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깨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이제 좀 치료도 좀 많이 받고 이제 그런 과거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치료를 받았었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잠이 안 오니까 처음 바로 자려고, 똑바로 누워서 자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 잠이 안 오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게 되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께서 그렇고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옆으로 누워서 자야 되겠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도 안 아플 수 없느냐라는 거죠. 아픈 이유를 볼게요. 지금 옆으로 누워서 자시는 분들이 뭐 여기 대다수 이런 식으로 누워서 주무시거든요. 뭐 다리에다가 베개 하나 끼울 수 있죠. 근데 이 자세에서 정말 안 좋은 게 뭐냐면, 위쪽에서 찍은 사진을 보시면 옆으로 눕는다는 게 이렇게 누워 있지 않아요. 보통 보면 제가 오른쪽으로 눕는다라고 하면 왼쪽 어깨가 더 이렇게 돌면서 오른쪽 어깨가 짓눌리게 되는, 오른쪽 어깨를 짓누르는 자세가 되죠.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더 많이 그냥 90도로 누운 자세보다도 더 바닥을 향해서 이동이 되어 있고, 오른쪽 어깨가 짓눌려 있거든요. 오른쪽 어깨 관절에 굉장히 무리가 되는 자세인 거죠.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아픕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그게 아픈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빠르신 분들은 30대 후반, 30대 중반 정도까지도 이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조금 빠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 30대 후반 정도, 근데 40대 중반 정도가 되고 40대 후반이 되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리고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은 너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주무시면 아침에 어깨가 아픕니다. 그러면 나는 옆으로 자야 되겠는데, 어깨가 아침에 일어나도 안 아플 수 있게 옆으로 자는 방법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옆으로 자는데 이 베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옆으로 자는데 아래 사진을 보시면
왼쪽 어깨가 오른쪽 어깨를 지나서 넘어가 있지 않고 45도 정도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렇게 누웠을 때 이쪽으로 떨어지는 힘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베개를 하나 받치는 거죠.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면 오른쪽 어깨가 짓눌리는 상황이 아닌 상태로 옆으로 누운 게 되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에 크게 부담을 주지 않고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렇게 잡니다. 요즘에 이렇게 자고 이렇게 잠으로써 아침에 느꼈던 오른쪽 어깨 관절의 통증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게 옆으로 누운 바른 자세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요, 선생님 알고 있는데 안 된다, 안 돼요 라고들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오늘 지금 이거 설명 들으신 거 공감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 조금 적용해 보시면 훨씬 아침에 컨디션이 더 좋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해 보면 좌측 사진이 보편적으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 사진이고, 요게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옆으로 눕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미나님 감사합니다. 인상 좋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질문들 좀 이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다미아스님께서 안녕하세요. 목 디스크가 있으면 안구가 흐릿하게 안 보일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들 좀 받게 되는데, 목신경에서 눈을 침침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12신경이라는 게 있는데 머리에서 빠져나오는 12개의 신경이 있거든요. 얼굴로 가는. 근데 이 시신경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가는 신경들은 머리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신경이고 경추에서 오는 신경은 아니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다고 해서 눈이 침침할 수는 없습니다. 마카다미아스님. 그리고 이예니님께서 저는 편편한 베개가 편하고 좋은데 구불구불한 베개보다 좋을까요? 이예니님, 제가 앞에서 베개를 어떻게 베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예니님이 바로 다음 질문이 있는데 같이 이것도 읽을게요. 구불구불한 베개도 목 부분보다 머리 부분이 튀어나온 게 좋던데 이렇게 자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뒤통수 부분을 받쳐서 목이 이렇게 꺾이는 상태로 베개를 베는 게 좋지 않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부분 이혜니님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에 이 공간을 메꿔줘야 됩니다. 베개를 벨 때는. 그리고 박님께서 또 선생님, 그럼 옆으로 누웠을 때 죽부인 같은 베개를 안고 자면 좀 나을까요? 네, 죽부인 같은 베개, 저도 옆으로 누울 때 가슴 쪽에, 그러니까 뒤쪽 말고요, 앞쪽에 쿠션 같은 걸 하나 올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눕는데 왼팔을 이런 식으로 약간 감싸주죠.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편한 자세를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현숙님께서 큰 쿠션을 껴안고 자는 건 어떤가요? 네, 방금 요것도 대답이 됐겠죠. 큰 쿠션 이렇게 가슴 앞쪽에 올리면 좋습니다. 어깨의 편한 자세, 아래쪽에 있는 어깨도 위쪽에 있는 어깨도 편한 자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최현숙님께서 제가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옆으로 눕지 않으면 잠이 안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어요. 바로 누우면 잠이 안 와서 피곤한데도 잠이 오지 않고 시간을 점점점 가죠. 원래 뭐 11시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들어서 뭐 12시가 지나고 12시 반이 지나고 그러면 빨리 자야 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강박이 생기면서 잠은 더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자세를 만들어서 자는 건 좋은데 어떻게 우리 몸에 관절들에 부담을 주지 않고 편한 자세를 만들겠느냐, 그 부분이 되겠죠. 최현숙님은 제가 오늘 설명드린 바르게 옆으로 눕는 방법, 요거 참조하셔서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가 이제
설명을 다 이제 오늘 제가 한 부분이고, 그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한다는 건 왜 중요하냐면, 바른 자세가 아닌 상태에서 병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생기고 더 심하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를 바른 서기, 바른 앉기, 바른 눕기, 이 자세,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신체 관절들의 척추에 무리를 줄일 수 있고, 근데 이 무리를 줄인다는 건 병이 발생하는 걸 더 늦출 수 있고 더 심하지 않게 병이 생기도록 하는 건데,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지금 이제 여성분들은 평균 수명이 이미 80 초반까지 올라왔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평균 수명이 70대인데, 조만간에 이제 이게 더 평균 수명이 10년씩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점점점 늘어나 왔고, 앞으로 더 오래 사는 시대가 올 것인데, 오래 사는 건 참 좋죠. 근데 오래 살아도, 오래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누구나 아픈 걸 받아들이는데, 많이 심하게 아프고, 그 심하게 아픈 걸 병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너무 괴로운 인생이 되는 거죠, 노년에. 그래서 병이, 생기더라도 심하지 않게 생기게 만들어야 되고, 안 생기면 더 좋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력이 중요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일 때 어떤 치료를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이제 언급을 할 건데, 제가 바른 자세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어떤 수술을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수술들은 점점 몸에 위해를, 손상을 안 주는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병만 딱 치료하고 정상 조직은 손상을 시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게 이제 척추 수술에서는 척추 내시경인 거죠. 병만, 디스크만 탁 끄집어내고, 그리고 근육은 손상 거의 안 시키고, 뼈도 깎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정말 조금만 깎아내고, 그게 이제 척추 내시경인 거죠. 그래서 지금 수술 전후 이제 MRI 비교인데, 우측에 보시면 협착증은 이렇게 넓혀졌고, 뒤쪽에 근육의 손상이 거의 없는 그런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이 수술 상처인데, 약 한 7, 8mm 정도 되는 구멍을 2개 뚫고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시야가 워낙 좋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미세현미경에서 지금 내시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미세현미경보다도 내시경이 훨씬 자세하고 깨끗한 시야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시야, 자세한 시야라는 것은 더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존 수술하고 양방향 내시경 비교해 놓은 건데, 이제 절개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근육 손상 전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출혈량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기간의 차이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고, 요건 이제 내시경 하는 과정인데, 정말로 깨끗한 시야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협착증에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있는 이제 인대를 제거한 것이고,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자라 있는 뼈를 일부 제거한 것이죠. 그리고 신경의 양쪽으로 이렇게 넓게 협착증의 잘 넓혀진 소견 보이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전에 또 잠깐 질문 들어온 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텃밭님께서 팔을 올려서 자면 손이 저릴 수 있나요? 네, 팔을 올려서 주무시면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는 팔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고, 제가 잠자는 자세를 자꾸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자고, 왼팔을 이렇게 얹고 저는 잡니다.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팔을 들어 올리고 주무시는 분들은
팔을 내리고 있으면 팔이 저려서 팔을 이렇게 올리고 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은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팔을 내리고 있는 자세에서 팔에 통증이 있다든지 저림이 있다든지 요거 목 디스크를 시사하는 소견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팔을 들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죠. 저는 그래서 팔을 들고 자는 건 아니고 요 자세가 좀 편해서 그렇게 자는데, 팔을 이렇게 들면 팔로 이제 혈액 공급하는 혈관이 눌리게 돼요. 그냥 눌려서 조금 뭐 좁아지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다 보면 팔의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제 막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혈관이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팔에 피 공급이 안 되고, 일어나서 만져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비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팔다리 같은 경우는 뭐 다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피가 일시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완전 마비가 된다고 해도 피만 바로 공급이 되면 돌아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게 눌려서 그런 식으로 혈액 공급이 안 되다가 다시 팔에 혈액 공급이 되면서 저릴 수 있고요. 또 신경이 눌려서도 저릴 수 있습니다. 미니텃밥님. 그리고 박님께서 바른 자세를 꾸준히 유지하면 노후의 디스크 걱정을 좀 덜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당연합니다. 바른 자세를 잘 유지해 주실수록 척추의 노화가 일어나는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병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병의 중증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병이 심각한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목적 자체가 그건 거죠, 박님. 뭐 좋은 질문이시고, 바른 자세를 우리가 유지하는 목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보존 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이제 코어 운동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셨었죠. 코어 운동이라는 이 단어, 코어 운동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죠. 그전에는 헬스장 간다든지 했을 때 코어 운동이라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근력 운동을 하는데 팔 운동 뭐 이런 것보다도 뭐 종아리도 어떻게 보면 코어에 넣을 수는 있지만, 우리 몸통을 잡고 있는 잡아주는 근육을 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운동이 너무 중요한데, 지금 사진은 이제 대표적인 코어 운동 중에 하나인 스쿼트죠.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가 되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 3대 운동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보여드린 스쿼트와 그리고 데드리프트 그리고 벤치프레스, 이 3가지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의 3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벤치프레스는 이제 가슴을 이제 만드는, 가슴 근육을 키우죠. 근데 기능적으로 가슴 근육은 굉장히 튼튼하지 않아도 뭐 건강에 그렇게 크게 안 좋아진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근육이 어디냐면, 이 허리 근육과 그리고 엉덩이 근육과 대퇴 근육입니다. 코어 근육들 중에서도 이 3부위의 근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쿼트와 데드리프트 이 2가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운동이고, 이 2가지 운동에서 강화하려고 하는 허리 근력과 엉덩이 근력 그리고 대퇴 뒷근육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할 때 하중, 그러니까 무게가 걸리는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쿼트도 데드리프트도 둘 다 서서 하는 운동이죠. 그래서 서서 운동을 하게 되면 무게를 들 때의 하중 자체가 허리에 고스란히 다 걸리는 상태가 되고, 그 무게를 허리가 이겨내고 근육을 키우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운동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큰 외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건 이제 운이 좋은 건데, 계속 하시다 보면은 허리에 이제 손상 입고 병원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십니다.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 한 번쯤 그렇게 해서 병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고요. 근데 그런 큰 통증을, 심한 통증을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하중을 허리가 견뎌야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허리의
그리고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더 빨리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척추 관절에 그런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허리 근육, 엉덩이 근육, 대퇴 근육을 강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운동이 브릿지 운동입니다. 브릿지 운동도 마찬가지로 허리와 엉덩이 그리고 대퇴 뒷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발 위치를 이렇게 좀 당겨주고 좀 더 밀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힘이 들어가는 위치도 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브릿지 운동을 이렇게 아무것도 올리지 않고 하시면 운동이 되게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아무것도 얹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 뭐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500개 1000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하고 바벨 브릿지라고도 합니다. 바벨을 얹고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누운 자세죠. 근데 엉덩이를 들어 올리니까 목이 꺾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브릿지 운동을 하지 마시고 레그 킥백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레그 킥백도 마찬가지로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 운동인데 목의 각도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목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그 킥백을 하면 되는데 이 레그 킥백도 마찬가지죠. 운동의 강도가 굉장히 약할 수 있고 운동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 밴드가 밴드를 이용하지 않고 헬스장 다니신다고 하면 헬스장 가면 다 있죠. 케이블 머신이 있습니다. 그 케이블을 발목에 걸고 다리를 뒤로 차기를 하시면 레그 킥백, 요거는 이제 케이블 레그 킥백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랩풀 다운, 이건 등 운동이죠. 집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쉽게 하실 수 있고, 그리고 헬스장에서 이제 무게를 걸어 놓고 당겨 내리는 운동을 하시는 랩풀 다운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운동들은 제가 다 기본적으로 집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벨도 요즘에 집에 갖추고 있으신 분들 많고요. 그리고 가정용으로 나온 바벨은 이 바벨봉이 이제 짧게 나온 게 있거든요. 그렇게 그런 짧은 바벨봉을 구입을 하시고 이제 집에서 사용 가능한 바벨 원판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웨이티드 브릿지, 바벨 브릿지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한테 집에서 이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다들 바쁘시잖아요. 운동을 못하는 이유는 정말로 100가지, 1000가지가 정말로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일단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런 걸 줄일 수 있고 습관만 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너무나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좀 운동하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헬스장에 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받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님께서 협착증 환자입니다. 전에는 똑바로 누워 잤는데 요즘은 좌우로 누워 자느라 깊은 잠을 못 잡니다. 왼쪽 다리는 높게 올릴 때가 많습니다. 숙면을 하려면 어떤 자세가 좋을까요? 지금 꽃길님께서 협착증이라고 하셨거든요. 전에는 똑바로 누워 잤는데 요즘에는 좌우로 누워 자니까 깊은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꽃길님은 옆으로 자는 게 편한 분이 아니라 원래 똑바로 자는 게 편한 분이시거든요. 근데 똑바로 누워 자는 게 편한 분인데 옆으로 눕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옆으로 눕게 되는 이유는 협착증 때문에 똑바로 누우면 지금 다리가 불편하신 거예요.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펴면 다리가 당긴다든지 안 그러면 저리다든지 안 그러면 쥐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시는 거고 그래서 옆으로 누웠을 때 그 다리 쪽으로 당김, 저림 또는 통증 이런 증상이 줄어드니까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살짝 굽힌 상태를 만들어서 주무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다리가 덜 불편하니까. 그래서 왼쪽 다리는 높게 올릴 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세가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인데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바로 눕기에서 뭐 베개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요 사진 보시면 무릎 밑에 쿠션을 받치는 거죠. 이 쿠션의 높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제 꽃길님도 나는 어느 정도 무릎이 좀 굽혀지면 좀 편해. 그걸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누워서 주무시고 싶은데 바로 누운 게 불편하니까 옆으로 누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누운 게 불편한 이유가 협착증 때문이면 다리로 당김, 저림 또는 쥐나는 증상이 생기셨을 거고 그걸 줄이는 데는 요 무릎 밑에 쿠션을 받쳐서 무릎을 좀 높여주시면 허리 협착증 증상이 발생하는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음번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 홍영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